항체 형성으로 주목받았던 바이오 기업의 1차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 과학계가 발표 하루 만에 각종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조바심이 섣부른 발표를 부추겼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카운티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따른다면 LA 시내 카워시와 애완 미용샵 비즈니스는 영업을 재개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툴레어 카운티가 가주 정부의 승인 없이 극장과 이발소, 교회까지 전부 영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현금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으로 지폐와 동전 사용을 꺼리는 고객과 상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온라인으로 AP 시험을 치렀다 시스템상의 오류로 답안을 제출하지 못했던 학생들이 칼리지 보드를 상대로 5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A 교육구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내 6개 교육구 교육감이 주지사의 예산 삭감이 이뤄질 경우 가을 학기 개학이 늦춰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연방지법에서 프리웨이 주변에서 거주하는 홈리스들을 철거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에릭 가세티 LA시장과 LA 카운티 정부 지도자들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미국 내 50개 주가 부분적이지만 경제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너무 일찍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일부 지역에선 수천 명이 몰려나와 파티를 즐기는 등 대규모 감염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 행정부의 대중 비난 발언 수위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이번엔 외교수장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중국을 가리켜 잔인한 독재 정권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중국 대리기 선봉에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세금으로 정재계 인사를 초청해 정기 만찬 행사를 가져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연준이 지난달 회의록을 공개했습니다. 위원들이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에 큰 불확실성과 위험이 발생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경제활동 정상화 기대와 국제유가 강세 등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맑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82도, 밤 최저 기온 61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바이나우 플라이앤데이트, 5월 21일까지 한국행 항공권 최대 20% 할인 특가, 그리고 최대 3회 변경 수수료 면제 혜택도 드리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2020년 5월 20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온라인으로 AP 시험을 치렀다 시스템상의 오류로 답안을 제출하지 못했던 학생들이 칼리지 보드를 상대로 5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지난주 온라인으로 치러진 AP 시험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시스템 오류로 AP 시험을 치른 학생들 가운데 2%가 답안을 제출하지 못해 6월에 재시험을 치러야 하는 상황인데 재시험을 치러야 하는 학생들을 원고로 해서 20일 연방법원에 집단 소송이 제기된 것입니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AP 시험의 오류는 시험을 관장하는 컬리지 보드의 책임이지 학생들의 잘못이 아니라며 컬리지 보드를 계약 위반과 업무 태만, 미국의 장애인 액트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원고 측은 시스템 오류로 답안지를 제출하지 못한 학생들이 재시험을 치르지 않고 지난주 기출된 문제에 대한 답안에 그대로 성적을 매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시험 오류로 인해 입은 응징적인 손해배상으로 5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칼리지 보드는 잘못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칼리지 보드는 지난주 실시한 AP 시험에서 시스템상의 오류로 답안을 제출하지 못한 학생들은 오래된 브라우저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A1 컬리지 프랩의 사라박 원장입니다. 칼리지 보드에서 이 시험이 치러지기 전에 한 이틀쯤 전에 이메일로 굉장히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해줬고요. 저희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사전에 할 수 있는 모든 팔로우 디렉션을 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문제 없이 업로드를 할 수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학생 중에서 업로드가 되지 않았던 것은 본인이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하거나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 문제 중에 한 문제가 업로드가 되지 않았던 기술적인 것을 봤을 때 단지 그것만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6월에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데에도 많은 한인 학부모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불만인 것이 아무래도 이런 입시 시험에 대해서는 많은 스트레스가 따라오기에 마련인데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한 달, 두 달 전에 엄청 몰입을 해서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제 릴리스가 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한 달을 더 이 스트레스를 끌고 가서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도 힘든 부분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나온다 할 때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그 문제가 과연 내가 처음에 준비했던 문제하고 비슷한 난이도일지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 문제도 굉장히 크리라고 봅니다. 학생들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AP 시험을 치르도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객관식에서 논술식으로 바뀌고 시험 시간도 45분으로 단축됐습니다. 칼리지 보드는 앞으로 수험생들이 온라인 AP 시험에서 시스템 오류로 답안을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이메일로 답안을 보낼 수 있도록 옵션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메일로 답안을 제출하는 옵션은 5월 18일부터 치러지는 시험에 적용됩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연호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현금 사용이 되려 바이러스 전파의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증폭하고 있습니다. 툴레어 카운티가 가주정부의 승인 없이 행정명령 완화 4단계로 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밖에 로컬 소식 안수빈 기자가 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이후 위생수칙 준수가 더욱더 강조되는 가운데 혹여 현금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으로 지폐와 동전 사용을 꺼리는 고객과 상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상점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계산대 옆에 현금 사용보다는 크레딧 카드를 사용해달라는 문구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막연한 공포로 지폐와 동전을 만질 때 무조건 장갑을 끼거나 바이러스가 죽도록 며칠 동안 지폐를 펼쳐놓고 종종 지폐에 살균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바이러스가 죽을 것이라는 생각에 동전이나 지폐를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도 하는 황당한 행동들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당국과 보건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금 사용으로 인해 사람 간의 바이러스를 전파할 확률은 매우 낮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는 현금을 사용할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불안감에 현금을 사용하기를 꺼리는 정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툴레어 카운티가 가주정부의 승인 없이 극장과 이발소, 교회까지 전부 영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툴레어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어제 표결을 통해 행정명령의 마지막 단계인 4단계로 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단계는 교회와 극장 등 거의 모든 비즈니스의 영업 재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주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행정명령 완화를 서두른 카운티에는 연방과 주정부의 긴급 구호기금에 손을 못 대도록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LA 통합교육구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내 6개 교육구가 주지사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학교를 여는데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와 세크라멘토,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와 샌디에고, 롱비치 교육구는 지난 18일 학교를 재가동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지사에게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6개 교육구 지도자들은 현재 예산으로는 주정부의 행정명령이 완화돼도 학교를 가동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안수빈입니다. 월드 오미터 집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 총 확진자 수는 159만 1,252명, 사망자는 9만 4,918명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8만 5,763명, 사망자는 3,512명입니다. LA 카운티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324명이 추가돼 총 4만 857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57명이 추가돼 총 1,960명입니다. LA 카운티 내 지역별 확진자 분포도에 따르면 한인타운에 222명, 행콕팍에 74명, 파크 라브레아에 17명의 확진자가 집계됐습니다. 한인들이 밀집한 도시 중에는 글렌데일에 869명, 토렌스에 345명, 버뱅크에 360명, 가디나에 212명, 베버리힐스에 125명, 라미라드에 138명, 그리고 세리토스에서 9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1,014명의 LA 카운티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두 번째 코로나19 항체 테스트에서 2.1%가 코로나19 항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첫 번째로 실시한 코로나19 항체 테스트 4.1%에서 2%의 수치가 떨어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수치가 떨어진 것에 대해 갖가지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에서 특별히 다르게 진행된 것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LA 시내 세차장과 애완 미용샵의 영업 재개가 허용됩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어제 저녁 브리핑을 통해 카운티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따른다면 LA 시내 카워시와 애완 미용샵 비즈니스는 영업을 재개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애완 미용샵과 핸드폰 서비스 비즈니스는 커브사이드 픽업 형태로 영업할 수 있으며 고객들은 매장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카워시샵도 LA 카운티 보건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 영업 재개를 할 수 있습니다. 영업 재개를 위한 가이드라인 웹사이트는 corona-virus.la/비즈니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경재 신임 LA 총영사가 LA 민주평통 사무실을 방문해 평통 임원진과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한인타운 노인센터에서 21일 마스크를 무료로 배포합니다. 타운뉴스 임준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경재 신임 LA 총영사가 20일 LA 민주평통 사무실을 방문해 평통 임원진과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박경재 LA 신임 총영사는 20일 LA 평통 사무실에서 열린 확대 화상 간부 회의에 참여해 평통 임원진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박경재 신임 LA 총영사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상황에서 중책을 맡게 되어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동안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재외국민 보호, 동포권익 신장, 우리 기업 지원 등 총영사관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날 확대 간부 회의에서는 각 지역 평통 협의회장과 임원진들이 평통의 활동 상황과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각 나라와 주 정부의 대응,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안 등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에드워드 구 LA 민주평통 회장입니다. 저희들 오늘 특별히 신임 총영사님을 모시고 화상으로 또 인사를 드리고 시애틀 협의회 회장님을 초청하고 또 두 번째는 해외 지역으로서는 브라질 협의회를 초청해서 그 지역 소식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곳 현재 상황을 보고받는 그러한 순서도 있습니다. 올림픽과 노만디의 한인타운 노인센터 정문에서 21일 오전 11시부터 선착순 100명에게 KN95 마스크를 3장씩 무료로 배부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누구든 시니어 센터를 방문해 마스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센터에서 이번에 무료로 나누는 KN95 마스크 300장은 LA 한인 커뮤니티 변호사 협회로부터 20일 전달받은 구호 물품입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힘들어하는 시니어들을 위해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온정의 손길을 끊임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건강한 한인 가정을 만들어가는 데 힘을 모을 종교 지도자 24명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한인 가정상담소가 지난 3월 2일부터 5월 18일까지 한인 종교 지도자를 대상으로 가정폭력 40시간 전문가 교육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이 교육과정은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한인 종교 지도자를 대상으로 개설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연방정부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한인 가정상담소는 40시간 교육과정은 물론 1박 2일 목회자 수련회, 컨퍼런스 등을 통해 한인 기독교 사역자들이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도울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임주현입니다. 지난주 연방지법에서 프리웨이 주변에서 거주하는 홈리스들을 철거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에릭 가세티 LA 시장과 LA 카운티 정부 지도자들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가세티 시장은 홈리스를 강제로 이전시키려면 이들의 건강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강제적으로 철거하는 것이 옳은 결정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LA시와 LA 카운티는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프리웨이 주변 홈리스들 이전 방법과 쉘터 마련에 대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10개월 동안 6천 명의 프리웨이 주변에 거주하는 홈리스들과 현재 레크레이션 센터, 호텔과 모텔 등에 숙박하고 있는 홈리스들을 위해 하우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오늘 아침 베니스 비치에서 새벽에 발견된 시신이 전 WWE 스타 쉐드 가스파드로 밝혀졌습니다. 시신은 오늘 새벽 1시 30분경 해변 주변에 있던 시민의 신고로 발견됐습니다. 향년 39세입니다. 쉐드 가스파드는 지난 일요일 해변에서 자신의 아들과 수영을 하다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니스 비치에서 50야드 정도 떨어진 곳에서 수영하던 부자는 위험을 인지하고 구조요원에게 도움을 청했고 당시에 아들만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WE 스타 트리플 H와 WWE 사무국 등 가스파드 죽음에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비필수 업종 영업금지 거리두기 행정명령 시행이 장기화되면서 LA 지역에서 이를 위반하는 업소들의 수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실시한 위반 업소 단속 결과 지금까지 영업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다 적발되거나 영업 재개가 허용된 곳들 가운데 오픈 조건으로 제시된 거리두기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적발된 업소들의 수가 10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이 카운티 내 업소 1,600곳을 조사한 결과 현재 세이퍼 앳 홈 행정명령에 따라 비필수 업종 영업금지 및 안전수칙 규정을 어기고 영업을 한 곳 1,000여 곳이 적발됐다고 KTLA가 보도했습니다. 바바라 페로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적발된 업소들이 카운티가 봉쇄령을 완화시키는 과정 속 제시한 새로운 세이퍼 앳 홈 행정명령인 일부 업소, 공원, 해변가 등 재개장 및 마스크 착용 의무와 6피트 사회적 거리두기 명령을 무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페로 국장은 당국은 비즈니스 업소들이 이러한 지시를 잘 적용하기 위해서 협력했고 보건당국 웹사이트에 자세한 명령도 게재했다며 명령을 준수해 둘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LA시 검찰은 적발된 업소들의 경찰이 1차 경고를 한 뒤에도 추후 또다시 영업을 강행하다 적발된 업소들을 대상으로 형사 기소를 했으며 상습 위반 업주는 최대 $1,000의 벌금과 6개월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비상사태 선포 후 내려진 행정명령으로 인해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가 금지되면서 콘서트 혹은 페스티벌 같은 음악 이벤트가 일절 개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넥스트의 멤버로 잘 알려진 김세황 씨가 전자기타 연주자로 세계적인 뮤지션들과 함께 코로나19 기간 동안 웹사이트와 TV 채널을 통해 즐길 수 있는 무료 공연 스테이웰 콘서트에 참여합니다. 콘서트는 오늘 밤 8시에 열리며 웹사이트 혹은 디렉TV 채널 320번에서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집에서 무료하게 보내는 주민들을 위해 마련된 이번 콘서트는 1차적으로 미주 전역에 공개된 뒤 다음날 또 한 번 한국과 중국, 일본 등지에서 공개됩니다. 엔젤라 고 감독이 한국 사회의 결혼에 대한 선입견을 다룬 단편 영화 로맨스 데드라인이 단편 영화계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로맨스 데드라인은 사랑과 결혼에는 정해진 데드라인은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17분으로 편성된 단편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현재 토론토 TV 쇼트 필름 2020의 오디언스 수상과 오피셜 셀렉션으로 상영됐으며 몬트리올 인디 쇼트 필름 2020에서도 오피셜 셀렉을 받은 상태입니다. 주연 배우로 출연한 김광현 씨는 미국과 한국의 다른 두 정서를 표현하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영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전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앱,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세요. 한국TV 앱 공동 제공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항체 형성으로 주목받았던 바이오 기업의 1차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 과학계가 발표 하루 만에 각종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것인데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조바심이 섣부른 발표를 부추겼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 바이오 기업 모데나의 1차 임상 결과 45명 전원에서 항체가 형성됐다는 발표가 나오자 미국 전역은 흥분했습니다. 뉴욕 다우지수는 4% 가까이 급등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나게 긍정적인 상황이라며 임상 결과를 지켜세웠습니다. We've had tremendously good and positive information on therapeutics, on cures, and on vaccines. Yes, sir. From some of the most respected companies in the world, and researchers, and doctors, and labs, and that's coming in. 하지만 발표 하루 만에 상황은 급반전됐습니다.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항체가 임상 참여자 45명 가운데 단 8명만 형성된 사실이 확인되자 아직 효력을 입증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실질적으로 아주 백신의 효과가 좋으려고 하면 중화항체가 많이 생겨야 되는데 중화항체가 너무 이제 적게 생긴 거죠. 이달 초 미 FDA로부터 치료제로 첫 승인을 받은 렘데시비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I'm pleased to announce that Gilead now has an EUA from the FDA for remdesivir. 트럼프의 공개적인 언급에도 불구하고 임상 데이터가 부족해 렘데시비르는 중증 환자에게 제한적인 사용만을 허가받았습니다. 우리 보건당국도 대규모 임상시험 결과에서 효능이 입증되어 수입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렘데시비어인 경우에는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임상 시험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황이어서요. 그 결과를 좀 보고 판단하겠다고.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전에 백신을 만들려고 주문했다가 백신 개발에는 최소 1년이 필요하다는 미 전염병 연구소장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사망자 1위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만회하기 위해
계속해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평가가 세계과학계 내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상규입니다. 미국 50개 주가 오늘부로 부분적이지만 경제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너무 일찍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일부 지역에선 수천 명이 놀려나와 파티를 즐기는 등 대규모 감염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대낮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파티를 즐기고 있습니다. 경찰 추산 3,000명이 모였습니다. 낮에 시작된 파티는 밤새 이어집니다. Get out of the road! Get out of the road! 가장 먼저 경제활동을 재개한 플로리다주에서 벌어진 일인데 총격 사건과 마약 거래 때문에 경찰이 개입하며 알려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경찰조차 관심 바뀝니다. 다시 문을 연 바닷가에 사람들이 몰리고 도박장엔 사람들이 줄 서 입장을 기다립니다. 술집은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마스크도 안 쓰고 거리두기도 말뿐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50개 주가 오늘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주마다 정도가 다른데 완전히 정상화된 곳 없는 일부 경제활동 재개입니다. 미 감염병 전문가들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줄어드는 곳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주에서는 섣부른 경제활동이 화를 부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경제활동 재개 문제로 총기로 무장한 시위대가 대거 등장한 미시건주는 홍수까지 덮쳤습니다.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건주가 대선 때 우편 투표를 하려 한다면서 지원금을 안 주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우편 투표는 민주당에 유리한 사기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이곳 미시건을 찾습니다. 애리조나, 펜실바니아에 이어 대선 경합주들을 골라 찾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5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확진자가 많은 것은 그만큼 많은 검사를 했기 때문이라며 영광의 배지라고 말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국면에서 백악관의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CDC 수장인 로버트 레드필드 국장의 거취가 위태롭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백악관이 비난할 누군가를 찾고 있는 와중에 CDC의 레드필드 가시방석에 앉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공화당 상원 의원들과의 의회 회동에서 CDC를 혹평한 뒤로 레드필드 국장의 운명이 불확실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비공개 오찬 회동 자리에서 자신의 사위인 제러드 쿠시너 백악관 선임 보좌관과 그의 팀이 CDC가 망쳐놓은 코로나19 검사 문제를 성공적으로 잘 풀었다고 극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이 이 발언의 진위를 묻자 레드필드 국장이 일을 잘하고 있다며 오찬 때도 CDC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레드필드 국장은 지난 주말에도 동료들에게 자신이 곤란을 겪게 되거나 자리가 위태롭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행정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레드필드 국장은 수십 년 직인 데비 벅스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과의 긴장도 일시적으로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말을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레드필드 국장은 자신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점점 더하게 됐다고 행정부 내 역학관계에 대해 잘 아는 한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앞서 레드필드 국장은 동절기 재확산의 심각한 위험성을 경고한 인터뷰를 했다가 지난달 22일 코로나19 태스크포스 브리핑 도중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연단에 호출돼 해명을 강요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총애를 얻으며 코로나19 대응 관련 실세로 부상한 벅스 조정관을 중심으로 CDC의 자료 취합 방식 등에 대한 백악관의 불만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 국립보건원의 프랜시스 콜린스 원장이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해 백신은 글로벌 공공재라며 세계와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콜린스 원장은 한 인터뷰에서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적인 백신을 가장 먼저 개발하게 된다면 그것을 세계와 신속하게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 상황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과학적인 노하우를 공유할 것이지만 미국 인구를 위한 투여량 생산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프랑스와 중국 지도자들이 코로나19 백신은 글로벌 공공재가 돼야 한다고 말한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열악한 외국 상황을 거론했습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억제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도로가 이전보다 한산해졌지만 주행거리당 사망률은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영리단체인 국가안전위원회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미 전역의 자동차 주행거리는 18.6%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가 미국에서 대유행 국면으로 접어들매 따라 연방정부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발표되고 주별로도 자택 대피령, 사업장 영업 정지 등이 시행된 결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3월 교통사고 사망자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8%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주행거리당 사망자는 늘어났습니다. 지난 3월 주행거리 1억 마일당 사망률은 1.22명으로 작년 3월 1.07명에 비해 14% 증가한 것입니다. 이 분석을 진행한 켄 콜로시는 워싱턴 포스트에 만약 도로상 위험이 그대로였다면 사망자도 18% 가까이 감소했어야 한다며 실제 도로의 위험은 커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차량이 줄면서 차량 흐름은 좋아졌지만 과속 주행이 늘어남에 따라 오히려 사망에 이르는 사고 확률은 더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진앙격인 뉴욕주가 제한적 범위에서 종교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 지사는 오늘 1일 브리핑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는 조건에서 최대 10명까지 종교 모임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가능한 한 빨리 종교 행사를 하고 싶어하는 심정을 이해하며 이런 걱정과 혼란의 시기에는 더더욱 종교 행사를 통해 위안을 받을 수 있음을 안다면서 다만 안전하고 현명하게 종교 행사를 진행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급적 드라이브인 방식의 종교 행사를 권하고 있다고 쿠오모 주지사는 덧붙였습니다. 뉴욕주의 코로나19 신규 사망자는 112명으로 전날 105명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폐쇄된 극장이 다시 열리더라도 미국인의 70%는 집에서 온라인 대여를 통해 최신 영화를 보겠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예 매체 버라이어티는 스포츠 이벤트 분석업체인 퍼포먼스 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이달 중순 미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70%는 영화관이 다시 문을 열더라도 온라인 대여를 통해 집에서 최신 영화를 시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극장에서 최신 영화를 보겠다는 응답자는 13%에 그쳤고 나머지 17%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적정한 온라인 영화 대여 가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7%가 $10를 꼽았고 $20, 무료, $30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 영화 전문 매체 스크린렌트는 극장이 아닌 집에서 영화 보기를 선호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앞으로 영화관을 건너뛰고 온라인으로 직행하는 영화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며칠 전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중국과의 모든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미 행정부의 대중 비난 발언 수위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이번엔 외교수장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중국을 가리켜 잔인한 독재 정권이라고 언급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강도 높은 중국 비난은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 책임론을 언급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중국이 국제무대 등장 이후 국제사회를 실망시켰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다 강도 높은 체제 비판 발언을 한 겁니다. First, basic facts. China's been ruled by a brutal authoritarian regime, a communist regime since 1949. 또 중국이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자유진영에 적대적이라고도 했습니다. We greatly underestimated the degree to which Beijing is ideologically and politically hostile to free nations. The whole world is waking up to that fact.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중국의 책임이 있는 건 중국 정부가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오히려 은폐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response to the COVID-19 outbreak in Wuhan have accelerated our more realistic understanding of communist China. The party chose to destroy live virus samples instead of sharing them or asking us to help secure them. 중국이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바이러스 샘플 제공과 관련 시설에 대한 조사관들의 접근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지난 18일 세계보건기구 화상회의 연설에서 대응이 공개적이고 투명하다고 언급했는데 정말 그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중국이 세계보건기구에 압력을 행사해 대만이 회의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했다면서 중국이 민감해하는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중국 체제와 최고 지도자 비판에 이어 대만 문제 거론까지 앞으로 중국을 개의치 않겠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미 대통령도 트윗을 통해 중국의 무능이 전 세계적인 살상을 가져왔다면서 다시 한번 중국 책임론을 언급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금채령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00여 배 법안이 쉴 새 없이 통과된 어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막판에 추가된 안건 하나가 함께 처리됐습니다. 이 국회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이라는 이름의 억대 연봉 자리를 대거 늘리는 거였습니다. 각 당이 당직자들을 챙겨주던 자리인데 결국 세금으로 제 식구 챙기려는데 여야의 뜻이 맞아 마지막 본회의에 슬며시 끼워 넣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어렵게 문을 연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주요 법안에 앞서 규칙 하나가 통과됐습니다.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회 숫자를 늘리는 국회 규칙 개정안입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184인, 반대 13인, 기권 11인으로서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대 양당은 거의 전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이란 각 당 소속으로 상임위에 배치돼 입법 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 규칙을 개정하면서 기존의 67명에서 77명으로 대거 늘렸습니다. 1급 1명, 2급 9명으로 5년 동안 70억이 넘는 돈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모두 억대 연봉이 보장되는 자리인 겁니다. 문제는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들이 실제 입법 활동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는 점입니다. 이 자리에 전문가보다는 당직자를 앉혀왔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정당 활동을 했던 한 의원은 당직자들의 인사 돌려막기를 위한 자리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줄여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관계자 역시 연구위원들이 상위 활동보다는 당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현재 임명돼 있는 1에서 3급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30여 명은 대부분 당직자 출신입니다. 연구위원은 정해진 임기도 없고 당직자 인사처럼 지도부가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비판 때문에 이 규칙은 지난 2016년 발의된 뒤 운영위와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여론 눈치를 보던 여야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급하게 처리해버린 셈입니다. 여야의 대립 속에 15,000개가 넘는 법안들은 본회의 문턱도 넘지 못하고 사라졌지만 제 식구를 챙기기 위한 규칙 개정엔 한뜻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며 20대 국회는 씁쓸한 뒷맛을 남겼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후원금 횡령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정의기억연대에 대해 검찰이 12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면 관련자 소환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정의기억연대 사무실에서 압수물품이 든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10여 건에 달하는 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검찰이 전격적으로 자료 확보에 나선 겁니다. 정의연 사무실과 전쟁과 여성 인권박물관 두 곳에서 진행된 압수수색은 자정을 넘겨 12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밤을 꼬박 세웠는데 회계 자료는 충분히 확보가 됐나요? 시간이 혹시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어떻게 돼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해온 정의연에 대한 의혹은 크게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이사장을 지냈던 윤미향 민주당 당선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따로 빼내 사용했는지와 경기도 안성의 쉼터를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사들였다가 반값에 되팔아 정의연에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정의연의 회계장부와 각종 사업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관련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해왔던 정의연 측은 어제도 예정대로 수요 집회를 진행하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외부 회계 감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상태이며 이후의 절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에 기반한 보도와 예단을 부디 삼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관련자 소환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혹을 제기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오는 25일 이에 대해 기자회견을 연다는 계획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비만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악화시키고 폐에 치명적 혈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헬스데이에 따르면 헨리포드 병원 연구팀은 코로나19 환자들 중 비만한 사람들은 폐색전증이 발생할 위험이 거의 3배나 높다고 밝혔습니다. 폐색전증은 혈전이 폐혈관을 막은 상태를 말합니다. 연구팀의 네오 포이아디 박사는 이번 연구는 임상의들이 코로나19와 폐색전증 증상이 겹칠 때 어떤 환자가 PET 혈관 조영술을 통해 폐색전증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이아디 박사는 폐색전증을 조기에 발견하면 항응고제로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고 임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CT 혈관 조영술을 받은 328명의 코로나19 환자 중 22%에서 폐색전증이 발견됐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에 걸리기 전에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 스타틴을 복용하는 환자들이 폐색전증에 걸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이아디 박사는 코로나19 환자들에게 있어 스타틴이 폐색전증에 대한 보호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연구에서 코로나19 환자들의 혈전을 막기 위해 혈액 희석제를 투여해야 한다는 결과도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연구팀은 비만은 염증 증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를 더 악화시킬 수 있으며 염증은 혈전 위험도 증가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경제활동 정상화 기대와 국제유가 강세 등에 힘입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369.04포인트, 1.52% 상승한 24,575.90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48.67포인트, 1.67% 오른 2,971.6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90.67포인트, 2.08% 상승한 9,375.78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미국 등의 경제 세계 움직임과 국제유가 동향, 4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의사록,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 등을 주시했습니다. 이번 주 증시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입니다. 국제유가도 꾸준한 오름세를 이어가며 증시 강세를 거들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 업종이 오른 가운데 에너지가 3.82% 급등했습니다. 기술주도 2.12% 올랐고 커뮤니케이션은 2.69%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4.8% 상승한 33.49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거래가 종료된 6월물에 훈풍을 받아 7월물도 강세 흐름을 탄 것입니다. 전날 6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2.1% 상승한 32.50달러의 만기일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IC 선물거래소의 7월물 브렌트유도 현재 배럴당 3.49% 오른 35.86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는 예상 밖 감소를 보였습니다.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지난주 원유 재고는 약 500만 배럴 줄었습니다. 180만 배럴 증가할 것이라는 전문가 전망과 달리 감소하자 유가가 강한 상승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금값은 소폭 올랐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수당 0.4% 상승한 1,752.10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엘라바마와 노스다코타,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3개 주가 애플과 구글이 개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접촉자 추적 기술을 이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애플과 구글은 이날 CNBC가 밝힌 대로 이 감염자의 접촉자 추적 기술을 추가하는 업데이트를 내놓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양대 스마트폰 OS 개발사인 애플과 구글은 지난달 10일 iOS와 안드로이드에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을 추적하는 기술을 탑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인 블루투스를 이용해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고 만난 데이터를 축적해뒀다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나오면 최근 이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들에게 이런 사실과 함께 코로나19 검사를 권유하는 통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사람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애플과 구글은 이 기술을 노출 통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엘라바마주 등 3개 주는 애플과 구글의 이런 접촉자 추적 기술을 이용하겠다고 밝힌 미국의 첫 주정부들입니다. 유가 하락에 따른 낮은 물가 상승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경제 충격 우려에 영국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영국 부채관리청은 이날 2023년 만기 채권 37억 5천만 파운드를 마이너스 0.003% 수익률로 발행했습니다. 이는 영국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면서 오히려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자와 원금 상환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만기 때 투자한 돈보다 더 돌려받게 됩니다. 함께 이겨나가겠습니다. 언제나 힘이 되는 은행,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제공 5월 20일 수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내일부터 맑고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낮 기온 오늘보다 9도가량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웃돌겠고 이런 날씨는 토요일을 잠깐 제외하고는 주말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번 주보다 낮 기온 더 오를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82도, 밤 최저 기온 61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85도, 60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86도, 53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72도, 밤 최저 58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최저 기온 58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는 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75도, 밤 최저 기온 화씨 56도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우, 조희정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